나는 평생 돈을 모으며 살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 아니라 불안을 저축하며 살았는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우리 집 부엌에는 늘 쌀이 가득한 날보다 바닥이 보이는 날이 더 많았고, 어머니는 쌀독 뚜껑을 열었다가도 내가 보면 얼른 닫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힘없이 떨렸는지 나는 기억한다. 겨울이면 연탄을 아껴 쓰느라 방이 늘 서늘했고, 나는 이불 속에서 발을 서로 비비며 따뜻해지기를 기다렸고, 그때 어린 마음에 다짐했다. 나는 커서 절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어른이 되었고, 20살이 되기도 전에 공장에 들어가 기계 소리 속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고, 첫 월급을 봉투째 받아들었을 때 나는 그 봉투를 한참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 안에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고, 그 돈이 있으면 적어도 쌀독을 열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내 인생의 계산표는 더욱 복잡해졌고, 분유값과 병원비와 학원비와 등록금이 차례로 나를 기다렸고, 나는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달에는 얼마나 아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했고, 내 옷 한 벌 사는 일은 늘 다음 달로 미뤄졌고, 그 다음 달은 또 그 다음 달로 밀렸고,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갔다. 나는 늘 엄마는 괜찮아라고 말했고, 그 말은 어느새 나 자신을 설득하는 주문이 되었고, 백화점 앞을 지날 때 마음에 드는 코트를 발견해도 가격표를 보는 순간 고개를 저었고, 여행 광고를 보며 바다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도 결국 채널을 돌렸고, 친구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파도가 얼마나 예뻤는지 이야기하면 나는 웃으며 맞장구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그 바람을 한 번만이라도 맞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자라 집을 떠나고 집 안이 점점 조용해졌을 때 나는 그 조용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적막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은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우리는 가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지만 서로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고,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 응급실의 하얀 불빛 아래에서 나는 통장 잔고를 떠올리다가 스스로를 원망했고, 돈은 충분했지만 그의 숨을 붙잡아 두지는 못했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 더 서러웠고, 나는 전기장판을 반만 켜고 누워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모았을까? 이제 이 돈은 누구를 위해 남아 있어야 할까? 며칠 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는데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올해 잘 모으셨어요 라고 말했고,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 깊이 박혔고, 나는 평생 모았지만 한 번도 나를 위해 잘했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으로 여행사 간판이 보였고, 국내 일주 5박 6일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나는 애써 시선을 돌렸지만 그 글자는 밤이 되어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혹시 내가 지금 쓰지 않으면 이 돈은 숫자로만 남아있다가 나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고, 상담원은 밝은 목소리로 혼자 오셔도 괜찮아요. 요즘은 혼자 오시는 분 많아요라고 말했고,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고,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고,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고 옷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괜찮겠지? 내가 나를 위해 써도 되겠지? 출발하는 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고, 버스 안에는 나처럼 조금 긴장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고, 서로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평생 식당에서 일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식 셋을 키우느라 여행 한 번 못 가봤다고 했고,
나는 조용히 저도 평생 모으기만 했어요라고 말했고 그 말에 옆자리에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다 그렇지요라고 했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고 첫 번째 목적지에서 바다를 마주했을 때 나는 한참을 서 있었고 파도는 쉼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갔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내 삶도 저 파도처럼 반복되었겠지 생각했고 숙소에서 혼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마신 맥주 한 캔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맛이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었고 다음 날 산을 오르며 숨이 차 멈춰 설 때도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 앞에서 나는 오래 서 있었고 통장 잔고는 줄었지만 마음의 잔고는 처음으로 채워지는 기분이었고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나는 전처럼 공허하지 않았고 나는 다시 은행에 가서 일부 돈을 여행 적금으로 옮겼고 직원이 또 가시려고요? 라고 묻자 나는 웃으며 네 이제는 나를 좀 쓰려고요 라고 말했고 그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문장이었고 아이들이 엄마 괜히 돈 쓰지 말고 뭐하더라고 했을 때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엄마도 이제 좀 살아볼게 라고 대답했고 그 이후로 나는 작은 사치를 배우기 시작했고 카페에서 향이 좋은 커피를 마시고 꽃집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작은 화분 하나를 사서 창가에 두고 봄에는 벚꽃을 보러 기차를 타고 여름에는 바다에 발을 담그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걷고 겨울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며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괜찮아. 이제는 내 차례야. 돈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나를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평생 모은 돈을 나에게 쓰는 순간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기억과 웃음으로 바뀌었고 나는 이제야 안다. 아직 숨쉬고 있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오늘도 통장을 닫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다짐한다.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나를 위해 웃겠다고, 나를 위해 쓰겠다고 그렇게 조금 늦었지만 나의 인생은 이제야 진짜로 시작되었다고 믿으면서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나를 향해 걸어간다.